튼튼한 무릎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소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들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본격적인 휴가 시즌도 이제 한 발짝 성큼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다들 어떻게 뭐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여러분? 가고 전 싶긴 정말 한데. 몇 년 만에 그 경기도 양주 쪽이 있잖아요. 그쪽에 네. 펜션을 잡고 7월 말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저희 집이랑 가까운데 연락하세요. 저 같은 경우엔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에도 정말 해외 못지않은 여행지가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저는 통영에 제 친구가 펜션을 해가지고 네, 거기 갈 계획이에요. 가족들이. 네. 야무지분들은. 집에서 있어야죠. 집에서 그냥 더울 때 에어컨 틀고 가만히 있는 게 휴식이에요. 아, 에어컨이 있네요. 네. 부럽다. 근데 예. 군인분들 휴가 많이 좀 기다리지 않으세요?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국가관 함양교육이라고 해서 네. 이제 장병들을 통영이나 아니면 역사 유적지 같은 데로 이제 같이 견학을 가는. 통영 만나겠네 그럼. 예, 통영으로 갈 계획인데 혹시 뭐 밥 한 번 사주시는 겁니까? 저희 장병들 다. 몇 명이죠? 예, 보통 한 40명 정도. 아이, 그 정도는 뭐. 언제 가세요? 저 한 7월쯤에 아마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전 8월인데. 아쉽다. 먼저 말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휴가라는 게 어디로 떠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무척이나 설레지만 가장 좋은 게 또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또 설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군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또 휴가 나갈 때 휴가증에 도장을 콱 찍히는 것만큼 또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당연하죠. 뭐야? 옛날 사람. 네? 요즘 군대에서 휴가증에 도장 안 찍어줘요. 도장 안 찍어주면 못 나가. 타령해요. 도장을 찍어줘야 나가지. 중대장님 도장 딱 찍혀. 감사합니다. 충성. 하고 그렇지. 이렇게 그거 나가는데. 꽝 찍히는 순간 나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밀리 패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이패스. 이게 올해 처음 도입된 모바일 군인 신분증 앱인데요. 네. 자, 부대 출입은 물론이고 뭐 출장증, 복무 확인서, 급여 내역서, 휴가증까지 다양한 증명서를 스마트폰 하나로 발급받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스마트폰에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이런 도장은 아니지만 아니고? 이제 인증이 되는 거죠. 진짜. 요즘에는 휴가증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와, 진짜 세상 진짜 좋아졌네. 라떼는요, 휴가 나갈 때 그 도장 꽝 찍히니 그 휴가증, 그 종이 휴가증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비에 젖으면 주머니에 넣고 이거 불에 젖으면 막 비에 젖으면. 절대 안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 넣고 네. 하루에도 100번씩 확인해. 꺼내서 있구나. 넣고 있구나. 잠도 제대로 못 잘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휴가 나온 게 맞나? 반 적으면 쏙 들어가거든요. 그 휴가증. 여기 네, 주머니에. 맞아요. 예. 진짜 옛날 사람이다. 예, 이 밀리패스가 완전 또 혁신적인 게 이 앱만 있으면 휴가 나가서 군인 할인되는 영화관, 식당, 놀이공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좋다. 군인뿐만 아니라 군 가족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병사들 가족까지도 예. 아, 그래요? 예, 이제 앱에 가입하고 인증만 받으면 영회 충성마트를 이용할 수 있죠.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더 싼 국군 복지몰을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좋다. 좋네. 군대야말로 거의 상상 더하기인데요. 뭐 상상을 하면 뭐 거기에다가 더해서 실현되는 상상을 더해서 아마 깜짝이야. 휴가 나가는 장병들을 위한 꿀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휴가 중 2시간만 투자하면 하루 더 휴가를 받을 수 있는 특급 정보가 있습니다. 뭔데요? 뭔데요?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UN 평화기념관 등 호국 현충 시설에 방문해서 2시간 이상 관람하고 확인증을 받으면 다음 휴가 때 휴가나 외출을 하루 더 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 진짜요? 현재 육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휴가지 근처에 만약에 관련한 시설이 있다면 방문해 보시고 여유로운 휴가를 하루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우리 때 그런 거 있었으면 난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에 살았지. 바로 가야죠, 바로 가시죠. 근처에 없어도 그냥 네. 무조건 찍고 와요. 바로 전 KTX 타고 내려가셨죠. 아니 근데 의도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호국 영령들의 나라 사랑 정신도 배우고 휴가도 하루 더 받고 이거는 뭐 꼭 먹고 알 먹기네. 네. 자, 오늘도 쏠쏠한 정보와 함께 시작한 행운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첫 번째 코너입니다. 자,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94군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이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미있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TV! 네, 지난주에 메이크오브 특집이 아주 그냥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 저희 쪽 그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진짜요? 큰 화제를 몰고 왔어요. 예. 각 부대 소속 장병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더불어서 소개되지 않은 부대 장병분들의 원성, 요청 끊임없이 제기됐어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 제가 이제 나왔던 이제 백두산 부대 같은 경우도 그 작업 중에 삽질을 진짜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명 이제 백두삽 부대라고도 사실 막 불리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작업뿐만 아니라 훈련도 진짜 엄청 또 빡세기로 또 소문난 부대기도 하고 1990년에 또 북한이 파놓은 4땅굴을 발견을 해서 북한의 남친 도발을 또 선제적으로 차단했던 부대기도 합니다. 사실은 또 6.25 마렵에 또 창설이 됐기 때문에 활약이 어떻게 보면 좀 없을 뿐이지 그 전에 창설이 됐다면 정말 어마무시한 활약을 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그 화랑부대 같은 경우에도 매일 걷고 다시 걷고 매일 걸어서 쓸개골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부대였어요. 그리고 저도 뭐 출동했던 1996년도 강릉 무장공비 침수 사건에 레전드죠. 큰 정가를 올렸던 화랑부대입니다. 화랑! 자, 이렇게 뜨겁게 여러분들이 반응할 줄 알고 네. 저희가 행군기에서 각 부대의 역사를 돌아보고 6.25 전쟁사를 함께 따라가 보는 메이크업의 특집 2편을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지난주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화려한 전적의 부대가 등장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부대에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 저 한번 랭킹 팀인가? 데이데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 한 번만 밀어주세요. 밀어달라고요? 예. 오. 왜 이렇게 뻣뻣하신 이렇게 뻣뻣하신 거죠? 뭐예요? 인사하시는 거 뭐지? 펭귄? 감 잡으셨어요? 제가 뭘 표현한 것 같아요? 펭귄? 정말 네.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 뭐 전혀 감이 안 서니까요. 예, 표현이 약했나? 이렇게. 저는 감이 슬슬 오는데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자, 이번에 만나볼 부대는요. 어떤 역경과 고난 시련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다시 싸우는 부대. 자,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전투 임무를 완수하는 부대. 팔다리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육군 제8기동사단 오뚜기 부대입니다. 아니 근데 부대 별칭 치고 너무 귀여운데요? 사실 이제 부대 마크도 보면 이제 병아리처럼 귀여워요. 아 진짜요? 막 겉테두리를 빨간색이고 또 원도 또 노란색이거든요. 참 귀여운데 귀엽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겠죠. 이 빨간 테두리는 피멍이고 노란색은 고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빡센 부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메이크업 부대를 소개하면서 오뚜기 부대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요. 이 부대에 붙는 엄청난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사단. 아니 어떤 활약을 하면 나라를 구한 구국의 사단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네. 붙는 걸까요? 엄청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붙은 수식어입니다. 돌격! 제가 또 오뚜기 부대 8사단에 근무 중입니다. 전문가가 필요하네. 다른 감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오뚜기 부대는 이제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멋있다. 지난주 6.25 전쟁의 전개 과정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살짝 리마인드 해보자면 네.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고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당하고 8월에 낙동강 일대에서 방어선을 구축했죠. 맹호 부대가 경주와 포항 그리고 전진 부대가 대구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오뚜기 부대는 대구 바로 옆 영천에 있었습니다. 네. 아, 당시 메이커 부대들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큰 활약을 했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오뚜기 부대의 활약은 전진 부대의 다부동 전투와 관련이 깊은데요. 북한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실패를 하고 나서 타깃을 영천으로 바꿉니다. 영천을 점령해서 낙동강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부산, 경주로 진격하려는 의도였죠. 그야말로 이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보면 걸린 상황이잖아요. 뭐 정말 한 번의 패배로 모든 것을 또 끝낼 수도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당시 영천은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또 낙동강 방어선의 유일한 보급로였거든요.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네. 영천이 적수중에 들어가면 연합군은 전쟁에서 철수하고 미국은 남태평양의 섬에 대한민국 망명정부를 구성하려는 계획을 했다고 할 정도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야, 이 까닭했으면 대한민국이 남태평양 아주 작은 섬에 있을 뻔했네요. 망명정부가. 와, 생각만 해도 소름 끔찍하네요. 돋네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북한군이 영천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데 이때 오뚜기 부대를 주축으로 국군과 미군이 합세해서 영천에서 열흘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북한군을 괴멸시키고 네.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는 6.25 전쟁 발발 이후 국군의 최초의 대승이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영천 대첩이라고 칭하며 그 공을 인정하기도 또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천 대첩을 모르실 수 있지만 이 사실상 6.25 전쟁을 좌우한 승리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그 말을 똑같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명하신 분인가? 이거 예,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그쵸. 오뚜기? 아니, 예. 북한의 김일성도 이 영천 전투의 패배가 6.25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진짜요? 네. 오. 그만큼 정말 중요했던 승리였던 거죠. 아하, 예. 이 정도면 나라를 구한 구국사단 네. 인정입니다. 맞아요. 네. 자, 육군 제8기동사단 오뚜기 부대 현재는 경기도 양주에 자리를 잡고 있죠. 자, 대부분 메이커 부대가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양주는 최전방은 아니잖아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양주라는 위치가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전차가 돌격해오기 쉬운 요충지를 이중으로 방어해야 하잖아요. 철원 평야를 가로질러서 서울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오뚜기 부대도 이 훈련이 참 힘든 걸로 유명한데 네, 맞습니다. 오뚜기가 왜 팔과 다리가 없냐? 훈련이 하도 많아서 달아 없어진 거다. 아니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훈련량이 많잖아요. 네네, 연간 훈련 계획도 다 세워져 있고 훈련이 많고 힘든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어쩐지 오뚜기 부대에 계셔서 그런지 아까도 저희 그 식사할 때 보니까 카레만 드시더라고요.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이. 카레 좋아하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부대의 이름 때문인지 훈련하다가 이렇게 쓰러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이렇게 오뚝 일어나야 할 것 같은 맞아요. 이런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육군에서 가장 행군을 많이 하는 부대로 또 꼽히기도 하는데요. 그 달에서 지구를 보면 그 만리장성이랑 오뚜기 부대에서 행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오피셜이야. 행군이 많은 부대로 유명합니다. 그 바로 그 뒷줄에 보면은 화랑 부대 줄이 또 보여요. 그 뒷줄에 제가 알기로 또 백두산 부대가 보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뒤에 또 공군 조종기가 딱 날아가고 있다고. 전투기가 딱 날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네. 이제 지금은 또 기동사단으로 변경이 돼서 행군은 조금 많이 이제 줄였다고는 하기는 합니다만 좀 가급적이면 이제 선배들의 얼을 받아서 많은 또 훈련을 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옛날 사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만나볼 부대는요.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했다는 부대입니다. 죽을 각오로 싸우면 반드시 산다. 죽을 수는 있어도 패할 수는 없다. 전군에서 최선봉으로 38선을 돌파한 부대. 살아서도 100골, 죽어서도 100골. 육군 제3보병사단 100골 부대입니다. 백골 부대 같은 경우에는 부대 마크가 진짜 강렬해요. 죽어서 백골이 되더라도 고향 땅을 되찾겠다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고
이 어떻게 보면 이 백골 마크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지 않나요? 저는 근데 진짜 무서워. 그럼요. 와, 근데 진짜 한 번 보면 안 잊혀져서 저도 좀 기억에 남는 맞아요. 마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백골 부대원들이 정말 백골 마크를 사랑하는 게 부대 어딜 가도 이 백골 마크가 그려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부대가 또 철원에 있거든요. 이제 포천에서 철원으로 넘어가는 그 국도에 엄청나게 큰 또 백골 부대 마크가 있습니다. 네. 이 무시무시한 마크에 걸맞는 군사력으로 실제로 적군들이 미군보다 더 악독한 부대라고 불렀고 백골 부대의 이 동행을 항상 예의주시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6.25 전쟁 당시에 네. 백골이 그려진 철모만 이렇게 굴러다녀도 북한군들이 아이고 백골 부대구나. 이 부대랑 싸우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음둥 하면서 후퇴하는 일도 있었을 정도로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했다는 부대입니다. 진짜 네. 최강의 부대였겠네요, 진짜. 네. 그러면은 역시나 엄청난 화력이 또 있겠죠? 그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고 북진의 계기가 마련됐어요. 당시 백골 부대는 포항에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포항에서 양양까지 330km 거리를 빠른 속도로 진격했고 10월 1일 전군 중에 최선봉으로 38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런데 10월 1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날이지 않나요? 북한의 날이죠. 그럼요. 아직 의견이 분분하지만 10월 1일 백골 부대가 38선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뭐 카더라 통신이긴 하지만 그만큼 백골 부대의 업적이 길이길이 남겨야 할 업적이자 레전드로 남은 사건이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게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또 이제 38선 돌파이기도 하지만 이제 백골 부대는 맹호 부대와 함께 안강 기계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고 또 150여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인물이 이 전투에서 활약한 부대로도 유명한데요. 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의외의 인물. 네. 혹시 뭐 민간인도 함께 참여를 하셨나요? 아니면 뭐 학도병 아니면 전에 우리 한번 다뤘던 뭐 지게 부대원들이 뭐 했던 지게 거 부대. 아니에요? 네, 지게 부대. 제가 맞춘 지혜 부대. 어. 예. 너무 그 이제 추측이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의견들이 좀 나오신 것 같은데 네네. 바로 간호장교입니다. 간호장교요? 예. 오금손 대위님이신데요. 네네. 이제 파워우먼 여전사라고도 불리는 분이십니다. 원래는 평범한 간호사셨는데 6.25 전쟁이 발발하니까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백골 부대의 18연대 간호장교로 자원 입대를 하셨습니다. 와, 전율. 자원 입대를 하다니 뭔가 애국 정신이 투철하신 분인가 봐요. 그 감동을 좀 묻고 더블로 가게 네.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1950년 8월 초에 치러진 백골 부대의 포항 형산강 지구 전투에서 부상자를 치료해주고 있었는데 북한군이 병원을 기습한 거죠. 이때 훌륭한 사격 실력으로 6명을 사살하셨다고. 우와. 멋있어. 그 간호장교님이. 우와, 예. 소름 돋아. 그 뒷이야기가 더 소름 돋아. 또 알고 보니 이분이 한국 광복군으로 활동하신 분이에요. 우와. 그때 와, 배웠던 진짜. 사격 실력을 발휘하셨던 멋있어. 거죠. 광복군 출신. 와, 예. 소름 근데 돋아. 제가 알기로도 또 아버님이 또 독립군이세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자진 입대해서 환자를 또 돌보고 또 적에 맞서서 싸우기까지 하는데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놀라기는 이릅니다. 또 이제 오금순 대위님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잡혀서 고문까지 당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치아랑 손톱, 발톱이 모두 뽑히는 아이고. 이런 모진 고문에서도 굴하지 않고 탈출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완전 불굴의 여전사시네요. 예, 예. 너무 멋있어요. 네. 네, 오금손 대위는 후에도 전쟁의 참상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안보 전도사로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때 사람들이 백골 할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신 분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숨은 영웅들이 더 많이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불굴의 백골 정신이 보이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아, 여기도 근데 왠지 훈련이 순탄치 않고 정말 아이, 힘들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네. 자, 일단 위치가 한국의 시베리아라고 불리는 철원에 위치하고 네. 있습니다. 뭐 여기는 뭐 감이 오시죠? 겨울 날씨 하나만으로도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형도 험한 데다가
훈련량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4월에도 한방눈이 내리는 곳, 이야. 그곳이 또 철원 아니겠습니까? 겨울에는 시베리아보다도 추웠다가 여름에는 또 아프리카보다 더 더운 부대이기도 하고요. 훈련하다 보면 자연스레 백골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훈련량이 정말 많은 부대로 유명합니다. 네. 이게 전시에 임하는 뭐 장병들의 기계가 여기까지 좀 이제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설마 그 충성탭이 벌써 끝난 건 아니죠? 또 나오나요? 더 알고 싶어요? 네! 더 알고 싶어요? 네! 아쉽지만 여기서 끝입니다. 데이데이. 좋습니다. 자, 그거 하지 마. 자, 300여 차례 전투에서 백전백승의 신화를 이뤄낸 부대가 있습니다. 천하무적 사단. 제5보병사단 열쇠부대입니다. 아, 300차례 전투에서 네. 100전 100승이라니 정말 이 정도면 끝판왕일 것 같은데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열세 부대도 6.25 전쟁에서 많은 활약을 한 부대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름만 들어도 정말 섬뜩한 업적이 있습니다. 혹시 피해 능선 전투라고 불리는 전투인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라고 하니까 뭔가 벌써부터 많은 사상자들이 나온 전투일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아군도 적군도 엄청난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했었던 전투입니다. 1951년 6.25 전쟁이 교착에 빠지고 1951년 7월 개성에서 처음 휴전 회담이 열렸는데 진척이 보이지 않았죠. 이에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군의 압력을 가하고 유리한 방어선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유리한 방어선이라 함은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고지였고요. 또 그 고지전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1951년 강원도 양구의 북방 능선에서 열쇠부대와 미군 제2사단이 북한군과 고지전을 벌였는데 무려 18일간 전투가 지속됐어요. 이때 국군 326명이 전사하고 2,03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414명이나 실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군의 희생자 수만 그렇다는 거죠? 네, 약 2,7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북한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상자만 무려 15,000명. 이 전투 하나로 약 2만여 명의 인원이 죽거나 다쳤으니 정말로 능선이 피로 범벅이 된 것이죠. 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래서 피해 능선이었군요. 네, 당시 전투를 취재한 미국 종군 기자들이 블러디 리지라고 표현을 해서 피해 능선 전투라고 불리게 된 건데요. 말 그대로 뭐 대혈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투 기간도 길어서 사상자가 더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빼고 빼앗기는 혈전을 벌이면서 열흘 동안 1,000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능선을 점령했는데 다음 날이면 다시 빼앗기고 이런 식의 긴 싸움 끝에 종지부를 찍은 거죠. 네, 포탄 사용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미국 포병단이 사용한 포탄만 하루 평균 3만여 발. 그리고 전투 기간 중에 발사된 포탄만 41만여 발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열세 부대에 유독 장기전이 많았던 게 피해 능선 전투가 끝나고 또 장기전을 치러했습니다. 무려 40일간 격전을 치른 가칠봉 전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가칠봉은 사실 제가 이제 지옥에서 근무할 때 바로 옆에 있었어요. 네, 바로 옆에 있어서 거기가 굉장히 높고 산세가 굉장히 험하거든요. 근데 이런 또 사실이 있었다는 건 사실 오늘 또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양구에 있는 고지인데 이 고지를 차지해야 이 방어에 유리한 거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령해야만 하는 지대였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가칠봉은 아군 전선에 너무 근접해 있어서 국군이 포나 항공 화력으로 공격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군이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하지만 차후 작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고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포병이 아니라 대신 우리 보병들이 총과 칼만 가지고 그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 전투에 학도병들도 많이 참전을 했었는데
당시 태백중학교 학생들 거의 전교생이 중학? 태백 부대를 꾸려서 여러 전쟁에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 가칠봉 전투였다고 하고요. 그 중학생들이 총과 칼만으로 전투에 참여를 했던 거네요. 네네.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 40일간 고지의 주인이 6번이나 바뀌는 이 치열한 사투를 치른 끝에 무사히 고지는 확보했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많은 인명피해가 뒤따랐고요. 네, 정말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끝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은 거네요. 진짜 불굴의 의지, 용맹함이 느껴지는 부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선이 지금의 이제 강원도 지역 휴전선의 일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열세 부대는 휴전 이후에도 지리산 무장 공비, 토벌 같은 대간첩 작전에도 전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불굴의 의지를 가진 부대다 보니까 당연히 훈련도 더 힘들 것 같네요. 그렇죠. 네. 5분 대기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알아요. 무조건 들어봤죠. 들어보죠. 대기조. 유명하죠. 상황이 발생하면 5분 내로 간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5대기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이 5분 대기조가 부대마다 다 있어요. 하지만 이 5대기를 처음 도입한 부대가 바로 열세 부대입니다. 이건 처음 알았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열세 부대가 경기도 연천에 위치해 있잖아요. 날씨만큼은 그래도 다른 메이커 부대에 비해서 괜찮은 거 아닌가요? 높? 이렇게 단호하게? 네.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요. 연천 옆 바로 붙어있는 옆에 철원이 보입니다. 경기도라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이 산악지형에다가 날씨도 극강무도하죠. 오죽하면은 또 4월에 사계절을 또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아침에는 또 이러면 너무 추우니까 겨울, 오전엔 봄, 정오에는 또 해가 짱짱하게 피니까 네. 이제 여름, 오후에는 가을, 그리고 밤이 되면 또 겨울. 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일교차 아무것도 아니네요, 우리 열세 일교차. 부대원들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군생활 편할 것 같다. 이런 말을 정말 네.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다 싫어하지만 특히나 싫어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열세 부대의 특징은 또 있습니다. 이 군사작전으로 선배 전우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약 424구의 유해가 발굴됐고요. 유품 10만 1000여 점을 발굴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직 신원을 확인한 유해가 9구밖에 없다고 하니까 유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25 전사자의 유해를 찾지 못한 유가족이 계시다면 전국 군병원, 지역 예비군 부대, 보건소, 보훈병원, 적십자병원에서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 연락하시면 자택에서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열세 부대를 끝으로 메이커 부대들을 쭉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크고 작은 전투들 그리고 많은 전사자와 고귀한 희생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메이커 부대를 비롯한 모든 부대들의 빛나는 공헌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요. 아래 나가는 주소로 재미난 사연과 궁금한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세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복이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십니다.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네, 안녕하세요. 범죄심리학 과학사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윤대중입니다. 네, 자 오늘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생활관 동기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A 병사가 B 병사의 여자친구 얘기를 꺼냅니다. 아이돌이 아니라 아이 둘 아니냐? 야, 이 정도면 똥 싼 거 아니냐? 밉상이시다. 네. A 병사는 크고 작은 장난을 계속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고요. 완전 밴댕이 소갈딱지네. 어우 찌질해. 삐졌냐? 미안, 장난이잖아. 농담이야. 이렇게 심해지면 결국에는 폭력이거든요. 자, 이 사건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별다를 것 없던 어느 날 사격 훈련장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사격 훈련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유독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다음 차례인 바로 A 병사. 사격 훈련이면 뭐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위험한 훈련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단순히 긴장했다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했어요. 자꾸 두리번거리고 바닥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뭔가를 좀 찾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중대장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야, 총기 들고 대기 중에 뭐 하는 거야? 뭐 잃어버렸어요? 왜? 소총 위에 있어야 할 가스 조절기가 없어진 겁니다. 분명히 사격 훈련장으로 이동할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말이죠. 네. 아무리 찾아봐도 가스 조절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차례였던 A 병사는 실토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린다고 많이 혼났죠. 이 가스 조절기 어디로 갔을까요? 총기의 부품 중에 가장 분실 횟수가 많은 게 가스 조절기예요. 예, 손으로 빼기가 쉬워가지고. 맞습니다. 예. 당연히 그 병기계 선임한테도 가서 또 혼이 났죠. 전시 상황이면 어쩔 뻔했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A 병사는 온종일 억울해요. 분명히 훈련을 하러 갈 때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모든 걸 지켜보던 동기 B가 A 병사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머니에서 꺼내주는 건 다름 아닌 가스 조절기였어요. A 병사는 당연히 처음에는 너무나 기뻤죠. 선임이 어떻게든 찾아오라고 했는데 찾았으니까요. 근데 곧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는데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러자 돌아오는 B 병사의 대답은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요. 장난 좀 쳤지. 야, 너도 장난 잘 치잖아. 나도 한번 따라해봤다. 야, 장난칠 게 따로 있지. 이 총기의 부품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지. 이때부터는 한바탕 말싸움 대잔치가 벌어집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냥 고성이 오가기 시작하고 결국 말싸움은 몸싸움까지 이어집니다. 네. 둘이 동기라고 했는데 원래 좀 사이가 안 좋았던 거 아닐까요? 맞아요. 앙숙 그런 약간 그런 그런 건데. 것도 있죠. 이 둘이 어떤 사이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네. 한번 이거 보시겠어요? 뭐야 친한데? 인별그램인 것 같은데. 자기랑 휴가 맞춰서 여행? 좀 쉽지 않은데. 동기 사랑 나라 사랑? 그리고 휴가를 가서 맞춰서 여행을 갔다라는 거 진짜 뭐 죽고 못 사는 사이 진짜 찐친 아닐까요? 이게 군대라는 특성 때문에 마음만 맞으면 이게 그 급속도로 친해지거든요. 오죽하면 군대 친구로 시작해서 요양원 친구까지 가는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맞아요, 네. 맞아요. 사건의 시작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둘은 생활관 동기이기도 하고 동갑에다가 말도 잘 통해서 금방 친해졌어요. 물론 이제 같이 생활한 기간이 좀 짧다 보니 뭐 의뢰 그렇듯 뭐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있긴 했죠. 뭔가 단기간에 친해진 만큼 뭔가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좀 부족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어느 날 뭐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B 병사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며칠 뒤에 마침 여자친구가 면회를 오기로 한 날이었고요. 머리가 많이 자라는 바람에 그 이발을 했거든요. 네. 이 고민을 이제 A 병사에게 털어놔요. 야, 머리 너무 좀 빡빡 밀면 여자친구가 좀 어색해하겠지? 아, 걱정이네. 그러자 돌아온 A 병사의 대답. 야, 내가 그 미용 고등학교 나오고 미용실에서 일까지 하다가 왔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만 믿어. 아, A 병사가 이발병인가 보죠? 네. 부대원들이 휴가 나갈 때면 A 병사에게 머리 손질을 다 부탁하곤 했어요. 한마디로 실수 한 번 한 적이 없는 믿고 맡기는 이발병. 뭔가 이제 미용 전문 고등학교에 미용실 취업 경력까지 있다 하면 이거는 뭐 스펙이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프로의 이발 실력.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당시 네. B 병사의 머리 사진입니다. 기대되는데?
어? 땜빵 아닙니까? 쉽지 않은데. 근데 원래 나 있던 게 아니라 이게 잘못 깎아서 밀린 거죠? 이거는 그 정도 스펙의 프로 실력으로 저렇게 실수를 내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잘못한 게 복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하는 동안에 갑자기 누가 옆에서 쳤다거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했나 사고? 보니까 보통 이제 6mm나 3mm나 9mm나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뺀 다음에 거기를 뭔가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진이어서 아무튼 간에 이제 비병사가 머리를 손질을 하고 거울을 보는데 그 아까 사진처럼 머리에 큰 땜빵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뭘 어떻게 해도 손질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B병사는 당연히 A병사한테 따졌죠. 돌아오는 A병사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야, 땜빵 난 거 가지고 쪼잔하게 왜 그래? 야, 그리고 전투모 안 벗으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 안 걸리잖아. 뭐래 이거 무슨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갑자기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아니 장난기가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럼 뭐 그게 고의였던 실수였던 사과를 해야지.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이 말을 듣자마자 B병사의 표정이 확 일그러졌어요. 그러니까 A병사가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이런 말을 해요. 농담이야. 그게 더 싫어. 농담. 그러더니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다음엔 정말로 잘해줄게. 맹세할게. 막 이러면서 말이죠. 맹세까지 하니까 B병사도 실수이겠지 하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기로 해요. 네. 생각보다 면회온 여자친구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을 해요. 문제가 또 발생을 네. 하나요? 일단락이 된 줄 알았는데. 아니죠. 뭘까요? 계속 갑니다. 여자친구가 이제 돌아간 지 1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생활관 동기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A병사가 B병사의 여자친구 얘기를 꺼냅니다. 오늘 그 B 여자친구 오는데 그 땜빵 났다고 하도 걱정을 하길래 나는 무슨 뭐 김태희라도 온 줄 알았거든. 근데 그 김태희가 아니라 진대희가 왔어. 저만 지금 납득이 안 되나요? 그럼 뭐 김대희가 왔을 정도면 미모가 아주 출중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 병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이거는 뭐 주먹 다짐 가야 되죠. 이거는 기분이 몹시 나쁜데요? 그래서 B병사는 당연히 화가 났죠. 근데 순간 멈칫합니다. A병사의 농담에 발끈하는 것처럼 또 보이기는 싫었거든요. 그 기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그냥 냅둔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B병사는 천연덕스럽게 대꾸를 합니다. 내 여자친구가 너무 빛이 나서 네가 실명을 했나 보다. 그 아이돌 아니냐는 소리 많이 듣거든. 잘 받아쳤네요, 그냥 이렇게. 근데 A병사는 한마디도 지질 않아요. 아이돌이 아니라 아이둘 아니냐? 와, 손 넘는다. 그렇죠. 네, 재미도 없고 화가 좀 많이 나는 약간 슬금슬금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B병사가 그거를 듣고 이제 화내려는 순간 또 이제 A병사가 재빠르게 사과를 해요. 삐졌냐? 미안, 장난이잖아. 네 여자친구가 너무 예뻐서 질투가 났나 봐. 이거 진짜 사람 속을 이렇게 팍팍 긁네요. 이거 사과도 아니에요, 저거는. 사람은 그냥 들었다 놨다 하네요. 그냥 갖고 노네. 네. 그러니까 A병사가 사과를 하니까 B병사가 할 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기분은 엄청 나쁜데 대놓고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A병사한테 쪼잔하다는 얘기까지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자존감이 위축된 것도 있었거든요. 쪼잔하다고 계속 놀렸었군요. 맞습니다. A병사가 B병사랑 충성마트를 갈 때마다 꼭 그 하는 행동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동전 너무 오랜만에 봐요. 드리겠습니다. 600원. 600원. 그렇죠. 근데 이게 뭐지? 네. A병사는 꼭 모자라는 돈을 B병사에게 빌리곤 했어요. 적을 때는 아영 씨 갖고 있는 것처럼 100원. 100원 쿨하게 줄 수 있어요. 200원. 200원. 그러니까 워낙
소액이니까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빌려준 돈이 꽤 되는 거예요. 근데 A 병사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어요. 그 자잘한 돈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나지 않냐? 완전 밴댕이 소갈딱지네. 아우 찌질해.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야금야금씩 떼먹은 사람이 찌질한 거지. 모두가 있는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찌질하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병사는 조금 이제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내 자신이 너무 속이 좁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걸로 짜증나게 하려고 진짜 그 사람. 생활과는 같이 쓰는 사이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리 현상도 자연스럽게 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다들 또 동기기도 하고 편하게 또 방귀도 트고 하는데 그렇죠. 뭐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맞아요. 편하게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B 병사가 방구를 끼니까 갑자기 A 병사가 와서 아우 냄새! 야, 이 정도면 똥 싼 거 아니냐? A 병사는 깔깔대면서 이렇게 B 병사를 놀립니다. 아, 진짜 사람 민망해지게. 너무 밉상이시다. 네. 이럴 때마다 B 병사도 처음에는 그냥 머쓱해서 같이 웃었어요. 네. 근데 A 병사는 크고 작은 장난을 계속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동기들에게는 A 병사가 또 젠틀했다고 합니다. 이상하네. B 병사는 나중에 생리 현상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정도로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그러죠. 참 병다른 내용. 그렇죠. 큰 병 나는데. 근데 신경 쓰이죠. 가벼운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이쯤 되니까 B 병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회상하게 됩니다.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곱씹을수록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이걸 두고 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저지를 해야 하나 하고 막 고민을 엄청 해요.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금 타고 있는 거죠. 줄타기. 네. 그렇게 계속 당하던 B 병사는 묘안을 짜네요. A 병사에게 똑같이 장난으로 갚아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가스 조절기를 몰래 숨겼던 겁니다. 할만한데. 근데 자기한테 이렇게 장난을 치던 A 병사가 화를 낸 거예요. B 병사가 어이가 없었죠.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 그래서 결국 둘이 치고 받고 싸우게 된 거죠. 네. 주변 병사들은 그저 어리둥절하게 둘 쳐다보고만 있었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농담이나 장난을 안 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심해지면 결국에는 폭력이거든요. 자, 이 사건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생각을 했을 때는 가스 조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그 친구를 골탕 먹일 수도 있지만 본인한테도 사실 피해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아쉬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난을 쳤을 때 좀 기분 나쁜 티를 냈잖아요. 그렇죠. 냈는데도 그 선을 계속 넘었다는 게 너무 잘못한 거는 진짜 맞는 것 크게 같아요.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A 병사가 원인을 제공했고 A 병사가 100번 잘못했는데 맞아요.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했어야지. 맞아. 그 그건 총기의 그 부품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건 그것도 선을 넘었죠. 맞아요. 둘 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이 참 답답한 게 사실 그 모든 행동들이 모이면은 괴롭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강혜자는 농담이야, 장난이잖아.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것도 뭐 이해 못해줘? 이렇게 하면 사실 뭐 이렇게 처벌이라든지 그냥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장난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좀 답답하더라고. 이게 진짜 친한 사이일수록 그냥 막 해도 되겠지라는 착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친한 사이일수록 진짜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가장한 뭐 배려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뭐 어떤 심리일까요? A 병사는 사회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가학적인 특성이 짙은 사람으로 보여요. 아, 가학성이라고 하면 막 뭔가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사람이 떠오르는데 때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죠. 근데 원래 가학성은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체적인 고통을 즐기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여러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상황,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불쌍하고 안타깝고 뭐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 피해자니까. 네. 그렇듯이 아영 씨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가학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공감 능력이 되게 부족해요. 맞아요. 타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흥미롭거나 재미있게 느껴요. 그 사람의 아픔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네가 예민한 거야 이렇게 치부하기도 해요. 이 전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면 전시에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학교나 부대에서 친구나 동료들을 왕따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즐기는 사람들. 아, 내가 요 정도 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걸 즐기는 이런 부류들이 있어요. A 병사가 이번 사건에서 비교적 가벼운 행동을 보였는데요. 제재가 없었다면 갈수록 수위가 점점 더 높은 행동을 하게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애매한 게 A 병사의 언행들이 어떻게 보면 또 농담으로 볼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뭐 B 병사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많이 나빴겠지만 이게 또 보면은 애매한 부분도 또 많이 있기도 하고. A 병사의 행동은 B 병사의 입장에서는 언어 폭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최근에 나온 학술 논문에 의하면 언어 폭력의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분노와 짜증을 느끼고 우울감 같은 정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나중에는 분노 조절 장애까지 올 수 있어요. 지속적인 심리적 타격이 만들어내는 아주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대가 이제 농담이야 이렇게 치부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폭언, 욕설만이 언어 폭력이 아닙니다. A 병사는 지속적인 막말로 B 병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죠. 이러한 행위 역시 언어 폭력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군기 교육에서 휴가 단축에 이르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비병사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굉장히 함부로 말했었잖아요. 또 미용 관리 안 하냐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는 여자친구가 너 옆에 있겠느냐 이런 식의 막말도 했고요. 유독 여자친구를 많이 걸고 넘어지던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투 아닐까요? 질투 아닐까요? 맞습니다. 질투죠. 자기는 여자친구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샘과 과학적인 성향이 만나면서 빚어진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보다 나을 게 없어 보이는 비병사가 여자친구 있다는 걸 시샘한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질투를 느끼면 반생산적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생산적 행동은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이야기해요. 즉 군대라고 얘기를 하면 군인의 일탈 행동이나 규범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에 질투 요 두 개가 이제 콜라보를 한 거네요. 네. 비병사가 여자친구 있는 걸 그냥 부럽다고 하면은 될 걸. 오히려 열등감으로 좀 표출을 한 거네요. 김대희 닮은 여자친구니까 얼마나 질투가 났겠어요. 네. 비병사가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 말을 들어서.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도 비병사는 왜 참았을까요? 너무 친해서 뭔가 말하기 애매했던 건지 아니면 진짜 장난인지 헷갈렸을까요? 우선 B병사가 정색을 하는 것 같으면 A병사가 대충 무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진심이 없어 보였지만 B병사가 참을 수 있는 명분을 주었던 거죠. B병사는 유야무야 그냥 넘기고 참고 감내한다면 없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회피한 겁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괜히 기분 나쁘다고 했다가 뭐 싸움 날 것 같기도 하고 관계가 막 꼬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타이밍 놓쳐서 하고 싶은 말 못한 적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동물이죠. 네. 일방적으로 한쪽은 잘 참고 잘 받아줘서 오래 유지되는 관계는 별로 없어요. 맞아. 이미 두 병사는 상호작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 이런 관계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A병사가 언어 폭력만 한 건 아니잖아요. B병사에게 자꾸 이 잔돈을 빌렸어요. 맞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주 빌리다 보면 그래도 꽤 쌓였을 텐데 결국에는 갚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런 행동도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라도 금전을 빌리고서 갚지 않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청렴 의무 위반으로 근신해서 감봉의 징계에 처하게 됩니다. 또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빌려갔다면 가중 요소로 고려되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B병사가 참다가 터져서 이제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사격 훈련을 앞두고 A병사의 총기 가스 조절기를 일부러 숨기죠. 평소에 잘 참던 이 B병사가 돌발 행동을 했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쭉 참고 있던 스트레스와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인 거죠, 이제. 오히려 A병사는 B병사의 복수에 바로 화를 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B병사는 참고 넘어갔는데 말이에요. B병사는 정말 황당하고 오히려 더 분노가 더 끌어올랐을 겁니다. 근데 가스 조절기 숨긴 거는 너무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처벌을 받겠죠. 동료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목적으로 군용물을 은닉한 행위인데요.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회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B병사는 이를 어긴 것인데요. 더하여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은닉하고 효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군형법상 군용물 손괴죄로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A병사가 B병사에게 원인을 제공을 했으니까 이게 정상 참작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일회성의 행동이었고 나중에 자진 반납했었죠. 또 피해 금액도 없고 후발 사고도 없었기 때문에 경미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렴 의무 위반이나 법령 준수 의무 위반으로 감봉에서 근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 안타까운 B병사가 또 처벌받을 일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 말싸움을 하다가 이제 몸싸움까지 가게 된 건데 이거는 또 처벌 대상 아닌가요? 일반 형법에서는 폭행죄는 합의하면은 처벌되지 않지만 군형법에서는 군사시설 등에서의 폭행의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폭행죄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영내 폭행으로 군기교육에서 휴가 단축에 이르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둘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군사경찰에 보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주변 병사들은 둘이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도 말리지 않고 쳐다보기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이 뭐 워낙 친한 사이고 사태 파악이 안 됐더라도 어쨌든 간에 싸우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옆에서 말려야 한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싸움을 말리지 않는 행동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영내 폭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하면 기본 감봉에서 휴가 단축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단순히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간 행동을 했는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을 봐준다거나 생활관 문을 닫는다거나 아니면 말로 누군가를 응원한다는 등의 폭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폭행 방조죄에 해당해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A병사와 B병사는 친한 사이였는데요. A병사는 B병사를 불편하게 하는 막말을 계속해서 했고 소액의 돈을 지속적으로 빌리기도 합니다. 자,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사건은 번지게 되는데요. A병사는 B병사의 인권을 침해한 건가요? 네,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A병사의 막말로 인해 B병사는 인격권과 해궁복 추구권을 침해당했습니다. 또한 B병사 여자친구의 외모를 다수 앞에서 비하했지요.
비병사 여자친구의 명예권 등 인격권도 침해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혹시 주변에 친한 지인들에게 소소한 농담이나 장난을 하지 않았나 한번 되돌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는 별거 아닌 행동이지만 상대방은 불쾌할 수 있거든요. 작은 상황들이 모여서 괴롭힘과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주변에 A병사처럼 필터링 없이 선을 넘는 장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혜롭게 거절하고 적당한 거리 두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전차력 경례 행군! A 중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도끼병이니까. 도끼병. 와, 집까지 그럼 찾아간 거네. 제정신이 아니네. 소름 끼친다니까. 와, 진짜 이거네요. 설마. 아, 근데 좀 불안해. 아닌 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좀 지금 어떤 훈련이 가장 힘든 훈련일까요? 피 닦는 거.